송명달 예비 후보가 상당히 이해를 하고 들어줘야 되는 그런 방송입니다. 송명달 후보는 왜 이런 시기에 이런 말을 해야 했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왜 이런 시기에 이런 말을 해야 했는가? 그게 궁금해요. 송명달 예비 후보가 직접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고 유튜브 방송을 직접 했어요. 영주시장 예비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이었는가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 글을 읽고 또 유튜브 방송을 듣고 나서 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한 거야. 응? 시민들이 들어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 페이스북 상에서 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송명달 후보 자신이 만들어낸 작품이니까 이거는 자업자득이에요.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했는 말이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빙 자료를 갖고 와서 해명을 해야 돼.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시민을 향해 가지고 공격을 한다. 뭐 다른 뭐 지지파들이니까 네거티브를 한다. 이런 게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지금 이해가 안 간다 이래가지고 이해를 지금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격한다, 네거티브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이미 발표가 되어서 공유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가 되어버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송명달 예비 후보는 적극적인 자세로 거기에 따르는 증빙 자료를 내놔야 될 것이고 또 옆에 증인 설 만한 사람들을 증언이 있어야 될 거예요. 증빙 그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말을 내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런 엄중한 이런 시기에 이런 말을 해야 했는가? 선거철이니까, 응? 급하니까 뭐 급해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고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격한다,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면은 송 후보 자신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내용 정도는 뭐 술 먹고 술집에서 호기로 한번 내가 이래가지고 시에 이런 도움을 줬다 이래 얘기하는 거는 입후보 선거에 입후보 할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뻥칠 수도 있어요. 아니라면은 뭐 또 지가 하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 없어. 관심도 없었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미 선거 기간에 돌입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선거 기간에 돌입돼 있고 선거 기간에 돌입돼 있으면은 후보자의 한마디 한마디는 선거법이 따라다닌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명심해야 돼요. 이거는 후보가 명심해야 될 일이라고. 그리고 그 의심스럽고 의혹이 있다고 궁금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민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는 게 후보자의 자세예요. 내가 그만큼 얘기했으면 됐다. 부족하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영주는 제가 얼마 전에 방송했지요. 부정선거, 불법 부정선거 상습 지역이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영주는 참으로 겁대가리 없는 동네 아닌가 이런 얘기 생각을 해. 전번에도 내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말 겁대가리 없는 동네야. 전임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배수를 하는 바람에 에? 그걸 제대로 저게 재판을 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뭐 늙었는지 줄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3년 넘게 끌어가지고 보궐선거도 되지 않고 시장 공백 상태를 4년이나 가게 했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졌는 이 상황에서 선거가 예고되는 그 상황에서 또 18만 원치 뭐 음식 처먹다 걸려가지고 조사받고 그 조사되는 소리는 안동 검찰청에 넘어갔다는 보도가 있잖아. 뭐 이래 처먹는데 전부 다 뭐 어국 귀신이 들리나 처먹는데 이거 어느 후보하고 연관돼 있는 어? 처먹는 사건이야. 이것도 드러내놔야 되지.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얘기되고 있는 송명달 예비 후보의 영주시 예산 7천만 원, 7천억짜리를 1조 원에 올렸는 3조 3천억이나 올려줬는 이 예산 문제라든가 영주댐 준공 문제 근거도 불명확하고 그 내용이 정말 이게 선거철에 이런 주장을 해도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도 기자로서 이거 취재해봤지만은 송명달이라는 얘기 나는 작년에 이분이 8월인가 뭐 여기 정원입할 때 나는 송명달이라는 이름 듣고 많이 찾았어요. 연고도 찾기 힘들더라고. 안정어디라 뭐 그런 얘기 정도 나왔는데 나는 찾지 못하겠더라고. 여러 기자들도 그때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런 이름이었는데 예산을 1조 원으로 올려주고 영주댐 준공에 그만큼 공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공로가 있는 사람을 몰래서도 안 되지. 영주시에서도 잘못을 많이 했지. 예산을 그만큼 올려주고 영주댐 준공을 그래 해줬으면은 이 송명달 뭐 어느 부서의 실장으로 있었는지 뭐 차관으로 있었는지 그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이 잘 됐다고 해야 되지. 전부 다 지공로처럼 그래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나쁜 놈들이지. 그럴수록 송명달 후보는 이번 차제에 이 내용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가 나는 그런 얘기했는데 왜 이해를 못하느냐 이래야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정도고 유권자를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로 보일 수 있어요. 예의 발라 보이고 그런 사람이 이런 대로 치부돼서도 또 억울할 거 아니야. 그래서 페이스북에는 그렇게 썼더라도 유튜브에 서명이라도 증거 자료를 좀 이렇게 자료를 딱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해하고 아 송명달이 말이 맞다 그래 해석했는데 그 방송 들어봐도 더 모르겠더라. 그럼 그걸 뭐 예명이라고 했나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되지. 지금 했는 저는 뭐 보니까 그래요. 지금 했는 것 정도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지금 이것을 nelson 시먼 후보에 관한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하도 여론에 들끓고 왜 이걸 얘기 안 하느냐고 하니까 나도 지금 거의 밀리다시피 이래 하는데 내가 봐도 그래요. 이런 걸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송명달 후보 자신이 이런 걸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에? 이런 일 정도로 처리한다 그러면서 영주시장이라는 그 중책을 맡는다는 그 자체가 맡아도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 다시 면밀히 현미경 갖다 놓고 들떠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안주 선거도 시작하지도 않고 당선 뭐 무효 그것도 아직도 시작도 안 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영주시장 선거가 출발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이 선거라는 제도는 사실 이렇게 얼개미로 치러 쳐듯이 이렇게 술렁술렁 쳐가면서 자정작용을 해가면서 걸러내는 것도 있지만은 후보 자신은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이라 그런 거를 의식해야 돼.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을 의식하고 했는 얘기인지 안 했는 얘기인지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송명달 예비 후보가 했는 페이스북에서의 그 글들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 해명했는 송명달 TV를 통해서 해명했는 그 얘기들 이것들을 당시라 그런 게 어느 몇 년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 전부 다 아주 붕 떴는 얘기야. 아니 지금 시장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조직적으로 영어로 얘기를 나는 영어로 잘 얘기 안 하는데 디테일하게 디테일이라 나는 겨우 바람하지만은 우리 송채관 정도 되면은 디테일 잘할 거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줘야지. 영주시 예산이 7천억에서 3천억이면은 이게 얼마만의 큰 예산이에요. 1조 원을 이걸 만들었다는 경위를 철저히 이 영주선관위원회는 철저히 이 조사를 해가지고 영주 시민이 알아듣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이것 처리 내용은 보도 자료로 배포해서 언론에 유포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응? 그리고 지금 네티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이것은 명백한 근거를 밝혀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선거철이 아니게 되면은 명백한 게 뭐 증거를 대라 그러면은 네 알아서 들어라, 네가 알아봐라 왜 뭐 이래도 되지만은 지금 이거는 송명달 후보나 여기에 기외에 시의원, 도의원, 시장으로 출마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전부 다 공직선거법하고 관련되는 얘기예요. 나는 조금 내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내인데 선거 관련에 대해서 물으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구석에 가만 처박혀 있는 게 오히려 선거 운동이다. 내가 이렇게 대답할 때도 있어요. 괜히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말 불씨 만들면은 뭐 당선돼도 모여러 가는 길이 확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당시를 언제를 가지고 당시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7천억 원에 있던 것을 3천억 원 올렸으면 이 프로테이지라는 계산은 뭐하지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이렇다 그러면은 이걸 해명할 적에 팩트 체크도 하고 데이터를 공개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민들을 그렇게 너무 가벼이 보면 안 되지. 시민들이 얘기하잖아요. 팩트 체크 됐나?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허위 사실이면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거다.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후보가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선거운동 해야 되겠어? 이런 정도로 그러면은 정말로 후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제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영주시 선관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이 선거철이 되면은 공직선거철의 팩트체크, 부정선거 의혹 이런 거를 위해서 시민의 제보고 하면 조사해야 될 거고 선관위 자체로 인지하는 것 인지조사를 할 거예요. 오다 가다 만났는데 사람들 하는 얘기 듣고 그걸 조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당사자 간에 이해 당사자 간에 고소 고발이 생기면은 거기에 따른 조사도 시선거관리위에 해야 되고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 여기에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은 어느 후보가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 이렇게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됐다 그러면은 그걸 조사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의 선거 기간 중에 시선관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영주시 선관위는 방관하지 마시라. 응? 방관하지 마시라. 혹이라도 직무유기가 발견된다 그러면은 이 지금 의심을 품고 의혹을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면은 직무유기를 들먹들먹 거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조심하시고 깨알같이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의 처음 발단을 보게 되면은 2026년 3월 15일 날 오후 9시 저녁이네요. 9시 2분경에 영주시 예산 1조 원 상승 과연 우연이었을까 하는 것을 송명달 후보가 자기 송명달 TV를 통해 가지고 했는 것을 보라고 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는데 보니까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영주시장 예비후보 송명달입니다. 현장에서 시민분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면은 종종 뼈있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중앙에서 고위공직자로 있을 때 대체 고향 영주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해 숫자와 사실로 정직하게 답하고자 하오니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영상 한번 봅시다. 영상 한번 보면은 얼마나 그 질문에 대해서 숫자와 사실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송명달, 당신 중앙에서 고위공직 생활을 할 때 영주 위에 뭐 했나? 네, 오늘 그 질문에 대해 정직하게 또 확실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영주시 예산이 7천억 원대에서 1조 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여타 지자체보다 서너 배 이상 더 가져온 이 엄청난 국비,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기 위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닦아야 했습니다. 저는 세종에서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던 영주 출신 공무원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세종 선비 포럼이라는 중앙부처 영주 향후 모임을 만들고 제가 직접 회장을 맡았습니다. 영주의 예산안이 올라오면 향후의 네트워크를 가동해
영주시와 함께 예산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국비를 끌어오는 영주 예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영주를 사랑하고 지원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만들어 본 사람이 영주의 미래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산 1조 시대를 뒤에서 밀어 올렸던 그 실력으로 이제 영주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네거티브는 진실과 실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숫자를 얘기하는데 숫자는 7천억하고 1조 두 가지밖에 안 나오네. 이러니까 시민들이 궁금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는 게 3월 16일 날 오후 6시 47분에 했는 게인데, 요렇게 송명달의 팩트체크, 송명달 영주를 위해 한 일이 없다고 이래 해놨는데, 여기 써난 글씨를 여기 한번 크게 키워봤어요. 요즘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송명달 당신 중앙에서 공무원 할 때 공무원 위에 뭘 했나? 네, 오늘 그 질문에 정직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내용 원고 그대로네. 전임 시장 시절 영주시 예산이 7천억 원대에서 1조 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3천억 원 이상 더 가져온 이 엄청난 국비 과연 우연했을까요? 아닙니다.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기 위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닦아야 했습니다. 저는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던 영주 출신 공무원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세종선비 포럼을 만들고 제가 직접 회장을 맡았습니다. 영주의 예산안이 올라오면은 향후의 네트워크를 가동해 예산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국비를 끌어오는 영주 예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영주를 사랑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영주에서 예산을 만들어 본 사람이 영주 미래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산 1조 시대를 뒤에서 밀어 올렸던 그 실력으로 이제 영주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네거티브는 진실과 실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느 예산에 3천억 같으면은 아주 대형 프로젝트예요. 시군으로 봐서는. 그런 얘기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또 보면은 3월 17일 날 오후 3시 54분에 올렸는 이 내용은 쉽지 않았던 영주댐 준공, 송명달의 도움이 있었다. 이것도 송명달 얘기는 나도 그때 준공식장에도 내가 가가지고 그 영상을 시종일관 풀로 다 찍었지만은 송명달의 얘기는 못 들었어. 그래 그때 보도도 엄청나게 많이 나갔지만은 송명달의 얘기는 못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가지고는 영주시에서도 송명달 이 사람의 말이지 도움을 그만큼 받았으면은 오라 그래가지고 공로패도 주고 이래 했어야지. 영주시가 아주 대처먹지 않았네. 이제 보니까네 이 말이 맞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영주시장 예비후보 송명달입니다. 다 지어놓고도 6년 7년 동안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기약 없이 방치되었던 영주댐을 기억하십니까? 댐은 완성되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 답답했던 7년, 준공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영주댐 준공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시청을 꼭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세히 봅시다. 영주댐 준공, 송명달 영주 예비 후보의 도움이 있었다. 여기도 캐시마크로 붙여놨네. 있었다는 거는 아니나? 자, 한번 들어봅시다. 영주 시민 여러분, 다 지어놓고도 6년, 7년 동안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기약 없이 방치되었던 영주댐을 기억하십니까? 댐은 완성되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 답답했던 7년, 수많은 분들이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결과는 없었습니다. 영주시에서 결국 저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송 실장,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네, 제가 영주를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묻지만 영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았던 해결사는 바로 저 송명달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환경부였습니다. 저는 즉시 중앙부처에서 함께 일했던 환경부의 동기들을 모았습니다. 영주댐 준공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6, 7년을 끌어온 문제가 단 4,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지방의 한계는 중앙의 힘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7년의 묵은 체증을 단 5개월 만에 뚫어낸 그 추진력으로 영주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결과를 만드는 사람, 진짜 행정가 송명달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6, 7년 하려거든 거를 4, 5개월 만에 중간검사 냈다. 그러면은 행정 시스템이라 그런 게 어느 놈이 힘 있는 놈은 하고 힘 없는 놈은 못한다. 그런 결론인가? 그래서 지금 성명달 TV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10개의 방송이 올라가 있네요. 지금 들어봤는 이 내용을 갖고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지금 SNS 상에서의 그런 얘기들을 멈춰 주실 것이고, 그것이 부실하다 그러면은 밝혀야죠. 그리고 2026년 1월 7일 날 오후 10시 17분에 올렸는 글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글하고 참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1월 7일 날 했던 것은 이거 어느 네티즌이 올렸는 걸 보면은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동안 중기부에 근무하는 지인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해온 선비골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송명달 씨가 여기에 같이 협력했는 그런 뉘앙스의 글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중기부라든가 그런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네티즌이 지적하면서 올렸는 것 같은데, 나도 이거는 잘 모르겠고, 1월 7일 날 올렸던 것은 전통 뭐 10억 원 정도가 이게 4억 원씩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이 내용은 이 방송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페이스북에 썼는 거를 여기 내가 이름은 갈았습니다. 이름은 갈았는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의문을 제기했어요.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작은 글씨인데 3월 17일 화요일 오후 1시 3분에 올라왔는 글인데, 송명달 후보께 묻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천천히 꼼꼼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송명달 후보는 전임 시장 시절 영주시 예산이 7천억 원에서 1조로 비약적 성장을 했는데, 자신이 세종의 영주 출신 공무원 향후회 회장을 하며 영주 예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글과 영상을 페이북에 통해 올렸습니다. 영주와 비슷한 규모인 영천시, 제천시 예산과 비교해 봤더니 영주시가 특별히 비약적 성장을 한 게 아니라 모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로 예산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송 후보님 말과 사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주하고 영천하고 제천이 비슷한 건인데 예산을 비교해 봐도 비슷하게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송명달 후보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영주 예산 증가에 본인이 역할을 했다면은 언제
저기 네티즌이 똑똑하잖아요. 봐요. 성우보다는 더 똑똑한 것 같아. 언제 무슨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올렸는지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저 컨트롤 타월 역할을 했다고만 합니다. 송 후보님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예의도 갖췄잖아요. 보세요. 후보님 말이 사실이라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근거 제시 없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송 후보님의 대담함에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영주 시민을 무시하고 촌놈 취급하는 것 같아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영주 사람들은 그런 줄 알 거야. 중앙인맥이라면 끔뻑 죽을 거야. 무시하는 거잖아 이게. 이런 생각으로 올린 것 같아서 더 분하다 이 말이야. 왜 가만히 있는 시민을 이렇게 화나게 해. 2달 전쯤 송 후보님이 이 선비골 전통시장 정부 지원 선정 소식을 페이북에 올리면서 본인이 중기에 근무하는 지인들과 함께 지원했다고 적어 시장 상인 관계자의 지적을 받고 그 부분을 지우고 다시 올렸는데 그게 우연일까요? 이 문제예요. 요 부분에 있었는데 이 송영길 후보가 이게 자꾸 이런 게 발각되면 안 되지. 우연일까요? 이러니까 여기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4개가 붙었어요. 4개가 붙었는 것을 또 읽어볼게요. 예산이 7천억에서 1조 원대 3천억 이상이 늘었는데 내가 1등 공신이다. 이런 주장이신데 한두 푼도 아니고 3천억 원이라는 3천억 원 이상이라는 거액인데 두리뭉실 내가 지원했다. 시민들을 바보로 하시나요? 어?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만약 데이터 공개가 안 된다면 이 사안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어서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네티즌이 엄청나게 후보자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저런 사람이 시장에 차라리. 그리고 또 한 분은 하늘에 별 따다 준다 그러지 왜 정치인 나쁜 것만 빼앗다 이런 얘기를 했네. 그런데 또 한 분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퍼돌리는 것은 자유이나 워딩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정을 하면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신하다는 단정으로 차후 문제가 될 소지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싫더라도 중심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후보는 지금 여기 이것을 이렇게 바꿔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 이런 부분도 해명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요사이에 도 예산을 중앙부처가 요사이 도 예산을 중앙부처 있다고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다. 이것도 송 후보가 영주에 저쪽에 중앙부처에서 예산 세우면은 영주시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줄 아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나는 별로 나는 다음에 내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다시 여기 또 나오는 거 보면은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날 오후 2시 33분에 올렸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내가 아까 거기 안 했는데 여기 보면은 영주시 예산추이, 영천시 예산추이, 제천시 예산추이. 아니 이 사람들은 네티즌이 묻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료를 응? 소명하기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묻는데 송명달 후보는 7천억 예산을 3천억 올려가지고 1조 원 만들었다는 거를 그 7천억, 3천억, 1조 세 가지 글 숫자만 내가지고 해명했다 그러면은 이거 해명 받을 사람 없지. 그래서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또 아까 댓글 썼는 그분이 또 여기 왔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내용도 3월 17일 날 오후 1시 3분에 썼는 것도 시민 기분 나쁘다 이 말이야. 시민들을 뭘로 알고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듣는 후보가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해야지. 이렇게 소명하게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정리했는 게인데, 이게 우리 부처가 보면은 19개 부처가 있고 5개 청이 있고 처가 있고 18개의 청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라든가 특별기구가 있는데, 여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경상북도로 전부 다 모여요. 모이면은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경상북도 의회에다가 올리면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해당 시군구로 보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뭐 부처의 예산을 영주시로 꼽는 듯한 이런 뉘앙스에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이해는 옳지 않다. 지금은 도의회, 지금 도의회 의원 올바른 거, 똑똑한 거 뽑아 올려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이거야. 도의회 의원 지금 똑바로 못 뜯어보려면은, 자, 이제 송명달 그 뭐로 차관 같은 사람들이 예산을 100억을 영주시에 주려고 경상북도에 줬단 말이야. 줬는데 그거는 앞 내과에 도수로 하라고 100억을 줬어. 줬는데 경상북도에 보냈어. 의회에다 상정하니까 영주에 그 100억 그 도수로 넣는 거 그거는 지금 안 급하니까네, 내내 내가 꼭 우리가 꼭 해줄 테니까네 요번에 좀 양보해라. 저쪽에 청도에 보내야 되겠다. 청도로 갚는 거야. 그런데 이제 똑똑한 도의원 있으면은 뭔 소리야? 이거 우리가 저쪽에 우리 거기에 향후 누구누구가 해가지고 보내는 건데, 그 향후 그 부분이 아니면은 돈이 경상북도에 오지도 않았어. 이따 손대지 마. 이래가지고 그걸 이까지 영주까지 갈 수 있는 그 도의원을 뽑아야 된다 이 말이야. 에? 그런 면으로 따져 보면은 나는 박성만 도의원을 항상 칭찬하지. 요새 박성만 도의원 보면 내가 박성만 도의원인데 좀 싫은 소리도 하긴 하지. 그거는 내가 의례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경우, 사람이 사는 경우의 얘기로 내가 싫은 소리를 하지만은, 나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박성만 도의원이 진짜 안 됐어. 시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거의 쥐다시피 하는 그런 형국으로 오는데, 지금 엉뚱한 일을 저렇게 만나가지고 저래 하는 거 보면은 참 안 돼. 참 이렇게 해서 내가 참 사심 방송을 좀 하는 거야. 내 방송이니까. 그것도 뭐 윤리위에 걸린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지금 그래 박성만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청 내에 직원들이 있는데 인심 다 잃어가면서도 시군의 예산 끌어오는 것만큼은 명확하게 했어. 다른 데 거 좀 더 가져오는 것도 했을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박성만 도의원이 노력이 컸어. 왜 그 많은 의원들 중에서도 내가 박성만 도의원만 얘기했고, 그것도 이유 있잖아. 나는 입이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 다 거명하기가 지금 힘들어. 목도 마르고. 그래서 그런 의정 활동만큼은 내가 박정만 도의원의 그 의정 활동을 자기 인심 잃어가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송명달 후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예산을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드는데 7천억짜리를 3천억이나 올린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겨. 그런데 봐요, 지금 여기 영천 예산, 영주 예산, 제천 예산이 뭐 비슷하게 올라갔어. 3천억 같으면은 몇십 프로테이지가 되기 때문에 쑥 올라가는 게 있어야 돼. 이 정도도 지금 자료를 제시 안 하고 송명달 후보는 지금 말해놨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떤 예산, 다음 뭐 예산 제목 하나라도 해야 되지. 그동안에 우리가 또 뭐 받아가지고 큰 돈 썼는 게 무슨 예산이 있겠어요? 3천억 정도 그런 예산은 내가 영주방송 15년을 하고 15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건 없었어. 그리고 영주댐에 그렇게 지대한 공이 있었다 그러면은 연말 시상하고 또 우리 여기에서 향후에 마구 자주 올라가고 이래 하는데, 거기 감사패 만들어 가지고 감사패 안에다가 영주댐 준공에 힘써줘 가지고 고맙다고 그런 거 해두기도 해야지. 해야 되는데 몰라. 그런 거 했으면은 그런 자료라도 내놓고 하라고. 나는 어디 송명달 후보를 공격하거나
홍달 후보가 얘기하는 네거티브하거나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그것도 영주 사람들이 궁금하게 떠들고 난리가 나니까 또 앞에서 떠드는 거는 내가 떠드니까 왜 그건 또 안 하느냐. 지금 영주 사람들이 잘못된 거는 그거래요. 무슨 얘기 뭐 기사 하나 이래 쓰고 나면은 자는 뭐 누구 편이다. 이 편가르기를 좋아해. 야, 내가 뭐 누구 편이야. 정치인 여기에 국회의원 1명, 도의원 2명, 시의원 14명, 내인데 부탁받은 거 있어 없어? 내가 그따고 부탁한 일도 없고 부탁 내가 하지도 안 하고 얻어먹을 것도 없어. 내가 이런 정도의 선출직들하고 자리 옳다는 자리에서는 내가 먼저 밥값 계산해 버리지. 밥 안 얻어먹어. 내가 떼분별을 못해도 안 먹으면 안 먹지. 내가 여기 송명달 후보 말이지 뭐 공격하고 저격해가지고 어디서 먹으려고 해. 내가 시장 나가나? 공평하게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이 내용을 듣고 내 자료 달라고 하면 내 지금 여기 전부 다 이게 이름을 가려놨는데 내가 이거 이름 있는 거 그대로 달라. 만약에 지워가지고 자료를 구하기 힘든다 그러면 내가 자료 다 줄 테니까 이거 소장하게 조사해가지고 지금 선거 기간 중에 이게 공표가 돼야 돼요. 돼야 되고 송명달 후보도 그만큼 영주시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은 노력을 했는 것만큼에 대해서 자기가 그만큼 대우받지 못했는 거는 억울했는 거고 억울했는 거에 대해서는 영주시도 합당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들이 서로 이게 그 근거 자료 제시라든가 증언이 합당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하지만은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 이 저승사자가 뒤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팩트체크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관해서 조사해서 꼭 보도자료로 공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논평 3평은 여기서 마치는데 거듭 송명달 후보에게 양해 말씀 구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방송 자체도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네티즌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건데 송명달 후보의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 본인이 이 말을 꺼내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소명이 되지 않으면은 아주 더 어려운 경우에 난처해 줄 수도 있으니까 꼭 분명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라고.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우리는 그걸 조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저게 SNS상에 올라와 있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 또 나는 정치 평론으로서 평론을 하고 있는 거지. 세평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 함부로 내 주관을 개입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명달 후보가 자기 입으로 꺼낸 얘기니까 자기 입으로 증명하고 자기 손으로 그 증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방관하지 말고 지금 의혹을 품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게 직무유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평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